존엄사가 집행된 환자가 만 하루 넘게 생명을 이어가면서 존엄사 집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에 맞서 야사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수궁 대한문합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분향소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존엄사 판결로 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가 만 하루가 넘게 안정적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까지 제기돼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영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제 오전 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일반인보다 조금 빠르지만 그 밖에 혈압이나 맥박, 다른 장기의 상태도 모두 정상입니다. 김 할머니는 현재 대뇌의 인지 기능은 거의 손상됐지만 뇌간 기능 중에 기침 반사나 호흡 중추 기능, 자극에 의해 몸을 움츠리는 기능 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래로 인해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병원 측에서는 2시간 단위로 가래를 제거하고 수액, 영양 공급을 계속하는 등 앞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폐렴이 사망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 폐렴이 안 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에 들어가지 않겠냐. 가족들도 김 할머니가 호흡기를 제거하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돼 마음이 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병원 측의 예상대로 김 할머니가 안정적인 상태의 장기 연명 단계로 넘어갈 경우 사망이 임박한 단계라는 대법원의 존엄사 판단 기준을 두고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나희영입니다. 덕수궁 대한문합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분향소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오늘 오후 2시쯤 직원 30여 명과 2.5톤 트럭 7대를 동원해서 새벽에 보수단체 회원들에 의해 파손된 분향소의 잔해와 임시로 설치된 분향소 등을 1시간에 걸쳐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향소를 지키던 시민과 중구청 직원,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최소한 2명이 연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분향소 측은 경찰을 공권력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면서 시민 분향소는 어떻게든 49제가 있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소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야4당은 모레 본회의 계획일인 오전 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단독 국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 홀에서의 야4당 공동의원총회 개최 등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야4당의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당일 반드시 국회를 개회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오는 2013년 이후에 신문과 방송의 겸용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담은 미디어법 개정안의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미디어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내일 문방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신문과 방송의 겸용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과 신문법의 조항은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297개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기관도 2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해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이라는 그늘 속에 가려진 종사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7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모두 3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종사자 28만 3천 명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명 중 1명 이상은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00명을 넘는 기관도 6곳으로 기업은행의 경우엔 3,112명이나 됐습니다.
또 주택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2007년 905명에서 지난해에는 1,090명으로 늘어나는 등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곳도 130군데나 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기관도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비정규직은 1,107명인 반면에 정규직은 924명이었고 생명공학연구원은 비정규직이 494명에 정규직은 2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체국 시설관리지원단은 기술직과 경비직, 미화원 등 비정규직이 2,009명으로 정규직 직원 31명에 비해서 무려 6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올해 들어 경제위기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해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세 체납자는 96만 5,814명으로 지난해 4월 말에 비해 10% 늘었습니다. 또 체납액은 5조 7,01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22%, 체납액은 46%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내일이면 59주년이 됩니다. 휴전 때까지 한 채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철의 삼각지대, 강원도 철원 지역을 박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내무반에서 휴식 중이던 분대원 10여 명이 비상벨 소리에 손살같이 튀어나와 총기함으로 내달립니다. 거치대에서 각자의 총기를 꺼내들고 철책 진지에 도착해 경계태세에 돌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분 남짓. 이곳은 남북 모두의 전략적 요충지인 강원도 철원 평야의 청성부대 예하 전방 소초. 올해 들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반영하듯 한국전쟁 발발 59주년을 맞아 최전방 소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고지 쟁탈전을 벌이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철원 평야. 현재 북한군 초소와 가장 가까운 지역은 1.2km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시간 청성부대 수색 정찰팀 10명은 군견을 앞세우고 통문을 거쳐 비무장지대 DMZ로 신속히 투입됩니다. 얼굴은 짙은 위장 크림으로 감췄지만 북초소를 응시하는 두 개의 눈동자는 매섭습니다. 만약에 적이 오판하여 도발을 한다면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시켰습니다. 1953년 7월 휴전 직전까지 남북 모두는 철원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선배 용사들의 넋을 달래듯 철원 지역을 방어 중인 청성부대 장병들은 오늘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통 경계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최근 휴전선 인근 지역 등에서 말라리아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상반기 동안 296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16.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가운데에는 휴전선 인근 군인과 전역자가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도 106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들어서도 일반인 감염자가 57명 발생했다면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말라리아 고위험 지역으로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강원도 철원군 등 5개 시군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이틀째 준법 투쟁을 벌이면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 서울에서 대전으로 떠나는 무궁화호 열차가 철도 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10분가량 늦게 출발했고 새벽에는 대전에서 서울과 부산 등으로 떠나는 무궁화호 열차 7개 노선이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운영이 지연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기관차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의 준법 투쟁으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면서 현재 나머지 차량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대선 결과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선 결과에 반발하며 시위하던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봅니다. 이란 대선 결과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27살의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총에 맞아 사망한 여성의 사진을 들고 이란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정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been appalled and outraged by the threats, the beatings, and imprisonments.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취임식도 열겠다고 발표해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말 파키스탄 정부군의 탈레반 소탕 작전으로 무려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와 유엔에서 설치한 6곳의 난민 수용소의 피난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폐허가 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बिल्कुल बिगड़े हुए खराब है और आप लोग अगर आए तो बिजली नहीं है, पानी नहीं है, सारी सब चीजों की किल्लत है, तो आप बराए मेहरबानी बुनियाद ना आए तो बेहतर रहेगा. 유엔은 최근 난민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지금까지 실행된 원조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코비안이라는 로봇은 웃기도 하고 놀란 표정을 짓거나 울기도 하는 등 모두 48가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몇십 년 뒤에는 집안일을 돕거나 환자의 간호를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한 상가 주변에서 차 한 대가 인도를 덮치면서 차와 함께 아이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올해 4살인 아이는 곧바로 일어나 걸을 정도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운전사는 강아지를 피하려다 운전대를 놓쳐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 27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6.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